영화보다 더 스릴 넘치는 실화가 담긴 이야기. 첩보 액션물, 미션 임파서블, 전쟁 영화, 탑건. 네, 극비문서 읽어주는 남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극비문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는 전쟁사 연구자 남보람입니다. 전 세계 해커들아, 내 이메일을 해킹해봐라. IT와 사이버전의 전문가 박동희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동희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 같기도 하고 창고 같기도 한데 이 건물이 2007년 9월 6일 새벽 1시에 갑자기 폐허로 변합니다. 왜 이렇게 했어야 됐을까요? 현대전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전, 해킹,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핵시설 공습까지 영화보다 더 스릴 넘치는 실화가 담긴 이야기, 이 문서로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의 문서 소개해드리죠. 오늘 문서는 좀 남달라요. 아, 맞습니다. 꼬불꼬불해 일단. 뭔지 모르겠어. 이거 준비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기밀이 해제된 문서 전문가니까 이걸 보자면 2018년에 공개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비밀이 공개되는 시점이 통상 25년, 30년인 걸 볼 때 굉장히 빨리 공개를 했어요. 이 위에 써 있는 것은 문서의 행정번호고 처음에는 2급 비밀로 지정되었다가 비밀이 해제되어서 나중에는 그 공적 의무가 과업이 있는 사람만 봐라. 그게 뭡니까? Official use only 혹은 맞습니다. eyes only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따옴표 해가지고 out of the box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작전명이다 혹은 어떠한 지침을 담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공문서에 보면 그 기관 조직의 구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이스라엘군을 휩쓸었던 하나의 구호입니다. Out of the box, 창의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를 해라. 이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인지전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독특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우리가 해볼 수 있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최근에 시리아의 핵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보이는데 시리아에서 비밀리에 핵을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그 첩보와 서로 맞물려 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또 뭐가 있죠? 그 외에도? 예, 2002년에 네. 보시면 여기 2002 있죠. 네. 2002년도에 만들어진 문서고 네. 8200 부대에서 시리아가 비밀리에 핵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상부에 보고한 극비 문서가 되겠습니다. 8200 부대 하니까 뭔가 특수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할 만한 게 없을까요? 이 본 문서는 CIA가 공개한 문서인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해외 첩보 및 공작을 담당하는 모사드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고 2024년 얼마 전에 있었던 네. 삐삐 폭발하고 레바논의 그 워키토키 그렇죠. 폭발 그 배후에도 이 8200 부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CIA가 공개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8200 부대가 뭐래요? 세계 최고의 정보 부대다. 야, 이게 중심에 있다. 오늘 설명하는 모든 작전의 중심에 있는 8200 부대 CIA가 인증한 이 인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말씀하신 8200 부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밝혀주는 제가 지금까지 본 걸로는 유일한 문서인 것 같습니다. 요 앞에 살펴봤던 게 2002년에 작성된 이스라엘의 극비 문서. 거기에서 시리아가 핵개발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이걸 포착했다. 이 얘기는 했잖아요. 그 증거를 어떻게 찾았는지도 우리는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뭔가 증거가 있나요? 곧 이 내용을 증명하는 게 2006년 12월에 있었던 비밀 작전입니다. 2006년 12월에 이제 모사드가 첩보를 입수합니다. 시리아의 핵 개발 총 책임자 중에 한 명인 이브라임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네. 가명으로 네. 런던에 입국한다. 그래서 모사드 요원들 한 10여 명이 붙어요. 그래서 네. 공항부터 호텔, 묵고 있는 호텔까지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게 됩니다. 이 오스만이 시리아 런던 대사관에 잠깐 방문했다가 네. 그다음에 와가지고 나가요. 네. 그 순간에 네. 모사드 요원들이 오스만의 호텔 숙소로 잠입합니다. 갔더니
노트북이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보안에 취약하구만.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노트북 딱 보니까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해 와야지. 그래서 노트북 열고 거기다가 트로이 목마, 그러니까 악성 코드를 심어서 네. 데이터를 다 추출해요. 그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빼돌리는 거죠. 맞습니다. 원래 있었던 그대로 하고 네. 나옵니다. 나와서. 네. 예, 나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네. 거기에 시리아가 비밀리에 핵 개발하고 있다는 온갖 문서들이 있고 사진이 있고 주고받은 서신이 있는 겁니다. 잭팟이 터진 거네 거기서. 예, 확증. 야, 이제는 공격해서 들어가겠다라는 그 확신이 쓰게 돼요. 그럼 타격 얘기를 한번 가볼까요? 앞서까지는 사이버전이었다면 네. 이제는 전자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이버전에서 전자전으로 좋습니다. 아 이것도 그림은 근사한데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이스라엘이 단독 작전 하기로 했어요. 미국이 살짝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단독으로 우리가 타격하겠다라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타격할 것인가? 사실 그 당시에 출격했던 비행기는 F-15랑 F-16 등이에요. 그러니까 적의 방공망을 피해서 은밀하게 타격 목표에 도달해서 타격하고 돌아오는 것까지 해야 돼요. 나 뭔가 떠오르는데 뭔가요? 영화에서 본 장면 같은데. 탑건이요? 탑건 2에 있는 그 내용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아 그러면 그 영화가 이거 보고 따라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설명하면은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네, 자, 시리아가 있고요. 네,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은 이곳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시리아랑 이스라엘은 관계가 안 좋아요. 네. 그럼 여기 국경은 방비가 어떨까요? 아주 촘촘하겠죠? 촘촘해요. 그리고 방공망 자체도 엄청나요. 그래서 타격해야 되는 지역은 이쪽으로 가야 되니 네. 여기서 바로 가면 좋지만 여기를 가는 거는 죽는 거랑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지중해로 나와서 돌아 들어가는데 이렇게 삥 돌아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제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아무 일 없이 통과될 수가 있나요? 여기서는 네. 전자전 공격과 또 사이버 전자기전 공격까지 같이 감행해서 적의 방공망을 무력 또는 잘못된 영상, 가짜 영상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은 왔다 가는지도 몰라요. 할 수 있는 걸 다 했네. 예,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타격하고 네. 돌아오는 것까지 하는 그러한 작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몇 대 정도가 간 거예요? 처음에 전투기 한 10대 정도가 떴고 또 네. 호위하는 전투기들이 더 떴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상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7대 정도가 최종적으로 시리아의 영공으로 들어가서 타격하고 안전하게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게 몰랐기 때문에 전쟁으로 번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 그러면 시리아는 두들겨 맞을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럼요. 진짜 그야말로 완벽한 작전이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문서를 대량으로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2007년에 작성된 문서들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이스라엘 총리의 서명까지 들어있더라고요. 통상 비밀 문서에 총리의 서명이 들어있다? 이것은 흔치 않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상단에 보면은요. 네, 이제 극비라고 써 있습니다. 극비. 예, 네. 맞습니다. 총리가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보냈는데 딱 극비라는 문서고 총리가 보냈는데 극비다. 누구에게 보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공군 사령관에게 보냈습니다. 아, 공군 사령관. 예.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작전 성공적으로 했다. 너무 감사하다. 아, 치하를 안.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치하를 할 때 그런 서신을 극비로 지정을 하나요? 그때 성공했던 거를 당시에는 알리지 않았었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작전입니다. 아, 치하를 하는 그 대상 자체를 밝히면 안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 작전 내용도 밝히면 안 됩니다. 네네. 너희들이 너무 고생했고 그거에 대해 내가 총리, 우리 국민들을 모두 대표해서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고 이게 우리 이스라엘 지켰다.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 밑에 보면 이제 총리가 직접 서명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인 하바슈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아인 하바슈르. 아예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명확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예상되는 바는 실제로 지역이나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실제로 지역은
알키바르에 있는 시리아의 비밀 핵 원자로 개발 시설을 타격한 건데 그 내용은 안 써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놓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치밀하고 머리 좋다. 깊은 감사를 표했다. 뭐 당신을 치하한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고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게 이제 배부선이잖아요. 말하자면 예, 이거 우리가 얼핏 보기엔 내용은 서신인데 예, 국방부 장관도 공람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참모총장도 공람, 다 공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지휘자들 전체에게 보내서 공군사령관을 극도로 칭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에후드 올메르트가 그러면 그 당시 총리인가요? 맞습니다. 에후르 올메르트 당시의 총리 이름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추가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신 일 더 시킬 테니까 이 편지 받고 여기서 안주하지 말라고 약간 압박을 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주변 중동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 그 대목이 정확히 보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에 어쨌든 침공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폭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발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뭐랄까요? 문제도 많지 않았을까요? 전쟁이 아닌 시기에 공군이 다른 국가의 영토, 영공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네, 전쟁을 염두에 둔 그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작전 자체가 비밀이고 네. 정말 위험한 중요한 작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신나고 축전도 보내고 뭐 아인 하바슈를 이렇게 뭐 자기들만 아는 얘기를 하는데 시리아는 그럼 왜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비밀 핵 개발입니다. 국제사회는 어느 국가도 새로 핵을 개발하면 안 돼요. 근데 시리아가 비밀리에 개발한다? 이거는 시리아도 자기도 나 개발했어라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격받고도 야 우리 핵 시설 이거 공격받았어 얘기를 못하는 거죠. 아니 왜 쐈어 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말도 못합니다. 완벽한 작전이네 그야말로. 예. 다음 문서도 한번 완벽한데요? 한번 보시죠. 다음 문서도 한번 보시죠. 네. 당시 2007년도에 네. 보냈던 문서. 이번엔 국방부 장관이 다시 공군사령관 칭찬하는. 야 너네 너무 잘했다. 또 동일하게. 아이 따라쟁이. 예 그렇습니다. 뭐 총리하고 국방부 장관이 축전 보내고 뭐 난리 났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뿐인 거예요? 그 작전의 증거가? 아닙니다. 당시 2018년에 과거 문서들이 공개될 때 또 다른 것들이 공개됐는데 이거 한번 또 재밌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작전을 나가는 공군 조종사들의 이게 모습이에요. 2007년 9월 5일 야간의 사진이고요. 2006년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시리아의 폭격이 이루어지는데 네. 실제로 이 작전 자체를 할 때는 최상의 그 고위직들만 네. 이런 작전에 대한 전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공군 조종사는 당일날 작전 직전에 뭐 하다가 야 너네 이 타격 임무 부여받았다. 이제 임무 브리핑 받고 나가기 직전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극비리의 작전을 수행했고 영화처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작전에 대해서는 너희들과 나만 알고 있다. 맞습니다. 작전에 실패하면 우리는 너희들의 존재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의미 있다는 게 왜 찍었을까? 네. 네. 이 사람들 사진을 왜 찍었을까? 영웅 만들기? 네. 아니면 마지막 작전 못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지막 모습을 담은 것인가? 사실 전쟁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작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인가? 등등등. 이것도 어쨌든 간에 같이 그날 찍어진 사진인데 다 비밀로 묶여버린 거죠. 자, 이건 뭔가요? 야, 이번 사진은요. 네. 작전 성공하고 돌아와서 같이 포옹하고 살아 돌아왔으니까 이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임무 예. 명령사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갔던 것 같고 예. 여기를 봤을 때 확실히 이스라엘군인 것 같고 작전에서 돌아왔을 때 죽을 줄만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역전의 용사죠. 전쟁을 막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를 보니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얘기, 아주 흥미진진한 비밀 작전 얘기가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시리아의 핵을 파괴하기 위해서 다른 집단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글로벌 파워 미국이겠죠. 미국하고 어느 정도 정보 공유가 돼서 작전을 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맞습니다. 사실 그때 되면 CIA도 다 해서 미국 수뇌부랑도 다 얘기가 돼요.
그래서 당시 미국 대통령하고도 이스라엘 총리가 통화해요. 네. 우리 이제 들어갈 건데 같이 가자라고. 같이 가자. 예, 근데 약간 미국이 반신반의합니다. 그래서 빠지고 이스라엘이 단독 작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서가 이스라엘 측에서는 2018년에 대부분이 공개가 된 거잖아요. 미국의 문서는 아직도 비밀 수장고 속에 잠들어 있을 겁니다. 30년이란 텀을 생각해 볼 때 2030년쯤에 오차드 작전의 미국 측 비밀은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은 2030년에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 그때까지 건강히 잘 계시고요. 네, 지금까지 박동희 교수님과 함께 해킹에서 핵시설 공습까지 이루어졌던 오차드 작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둘, 셋.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다음 시간 또 다른 극비문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